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P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만선을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다시 약간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정말 1, 2월까지 엄청 좋았거든요. 그리고 2월 13일, 2월 19일을 고점으로 주가가 한마디로 추락했었죠. 그때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우가 딱 3만 앞에서 밀려났고요. 나스닥도 딱 10,000포인트 아래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제 곧 막 간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진짜 바닥이 없을 정도 막 추락했고요. 지금 사실 보면 항공주 같은 거 엄청 100% 올랐지만 실제로 보면 고점에서 지금 70%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0% 올라봤자 위에서 보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만큼 크게 떨어지고 반등했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 앞으로도 올라갈 길은 많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나스닥은 금요일 날에 이제 장중 사상체 효과였는데 종가는 약간 모자랐는데 여튼 이틀 연속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100 사상체 효과고요. 다우지수는 알고 보면 6일째 상승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다우지수도 아주 강한 모습. 여기에는 역시 중심에 보잉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S&P 500도 오늘 중요한 선이 드디어 연초 이후 지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사신 분이라면 S&P 500 지수는 좀 플러스가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식시장은 놀라운 모습, 오늘은 금도 1,70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가가 여하튼 중심에 있죠.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40달러 선까지 다시 회복 수준까지 육박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4.5% 올라가면서 섹터 11개 중에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주들의 시장 선도가 거의 열흘째 이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메리칸 항공 위주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또 유나이티드 항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오늘 역시 15% 올라갔지만 이게 연말해서 90달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70% 떨어졌다가 상승해봤자 지금 딱 보시면 딱 절반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고점 대비 여전히 50% 떨어져 있다. 지금도 회복하려면 쉽게 해서 더블이 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잉도 지금 200달러 선대를 넘어섰고 오늘도 보잉이 12.9%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게 딱 1년 전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420달러, 430달러 갔던 주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런 난리 났을 때 이게 80달러 하면서 일부에서 이거 뭐 부도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여튼 직구는 210달러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금요일까지 40%였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거의 한 60% 오늘 주가가 반등한 것 같고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 보잉을 사고 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이제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보잉 때문에 자기는 주식 시장을 좀 떠나야겠다. 너무 우울하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어떻게 친구 행복하니? 제가 그 친구분이 네. 얼마 때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과 희망을 한번 드리면 보잉은 무너질 회사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 세계 비행기는 여전히 두 군데 가서 대형 항공을 만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에어버스가 유럽에 있고요. 미국에는 보잉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니발이죠. 크루즈 선사들도 이제 운항을 재개한다는 거죠. 누가 갈지는 아직 관심이 탈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15% 올라갔고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고점 대비 고점도 아니죠. 지난 2월 대비 50%입니다. 50%. 딱 절반입니다. 100%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유통주는 노드스트롬 위주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오늘 또 콜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딱 절반 와 있습니다. 절반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주가는 반등했지만 저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약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올랐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콕이라고 분류되건 뭐라고 분류되건 얘기했던 건데요. 준비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약간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떨어지고 올라간 것 중에 한 것이나 지금 이 고점에서 계속 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 이런 것은 결국은 고점에 있는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도 않는 상태에서 아래에 올라오면서 흔히 얘기해서 다이버전스가 회복되면서 위아래 격차가 해소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너무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키높이기 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역시나 오늘 최고의 관심은 테슬라와 아마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 CEO가 비싸다라고 네네. 스스로 뭐 말을 했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 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날 이제 얘기했었죠. 트위터를 통해서 주가가 이제 비싸다 얘기했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그 일론 머스크는 제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제가 그 나름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5번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도 주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일론 머스크의 본인의 소신이고 본인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뭐 주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에 7억 달러인가 보너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 집 왜 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꿈 같은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항상 이 사람은 그냥 공개적인 이야기가 화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인간 세계에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뭐 출렁거릴 일도 없겠고요. 근데 냉정하게 그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꿈과 희망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저는 제가 분명히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뭐 제가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델 S나 모델 X 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네. 앞으로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대 그냥 하고 그냥 사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갖고 하시면 되겠는데 한편에서는 저 전기차를 누가 타냐라고 폄하하면서 테슬라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 치고 제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고 앞으로 다음 차를 테슬라를 사고 싶은 분들 그럼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하면 맞는 거죠. 이게 이번에 3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는 130달러 떨어졌고 모건 스탠리에서 최저 10달러 갔던 주식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냐? 자동차를 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가만 보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지나고 나면 욕하고 어떨 때는 흥분해서 박수 치고 딱 그런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줄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타고 싶은 마음에 줄을 좀 그렇죠. 서봐야 저는 될 이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다음 차는 모델 X라고 이제 딱 찍어놨거든요. 그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느끼는 사람과 저걸 누가 부산까지 왕복도 못하는 차를 누가 사겠냐 하는 사람 치고 제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현대차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BMW나 뭐 그런 주식을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하튼 7.2%나 올라오면서 사상 최저가 마감했고요. 중국에서의 5월 달에 모델 3 판매가 11,400대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4,000대가 였던 걸 보면 엄청나게 팔렸고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생산이 그만큼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려는 사람은 나름 줄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물론 벤츠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주 지금 월별로 수입차, 신차 등록 대수로 테슬라가 1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거기에 판단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아마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지난 한 달 전쯤에 실적 발표할 때 최소한 4군데의 IB가 3,000달러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드디어 RBC라는 곳에서 RBC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증권사인데요. 월가 최고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무려 3,3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뉴노멀인데 그 보고서에서 딱 뉴노멀로 시대로 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아마존은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더 뉴노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수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안 쓰던 사람들, 아직까지는 직접 마트에 가던 사람이 이제 주문을 시작했고 한 번 주문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뉴노멀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쿠팡을 하건 우리나라에서 뭐 쓱 배송을 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가는 사람이 더 이상 많은 사람이 붐비는데 줄 서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뉴노멀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2,600여 명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RBC에서.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요. 최소한 월
2번에서 3번 정도 주문하는 사람이 미국 소비자 전체 6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가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을 주문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이 수치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54%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상당히 한번 거기 빠지면 빠져나오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한두 번 하다 보면 프라임 멤버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신 분은 안 하지만 미국의 시청자, 미국에서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95%가 아마존 프라임 멤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분도 프라임 멤버는 어느 부분이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게 다 모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거든요. 1억 5천만 명. 근데 지금 그게 2억 명으로 가고 있다. 곧 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편리함을 좀 이렇게 느껴보다 보면은 포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직접 장을 보러 가면 일단은 나가야죠. 그렇죠. 운전해야죠. 또 걸어 다니면서 이 상품을 봐야 되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이제 컴퓨터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뭐 바로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 편리함이 굉장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사람도 조사해봤더니 최근 90일 동안 주문 규모가 평균 36%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마존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의 꿈과 보는 사람들이 지금 3,300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 3,300달러까지 가면 지금보다 20몇 프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1조 4,200, 4,300 뭐 네. 거의 비슷한데요.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1위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뭐 2조 달러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00달러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 호명한 목표 주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2조 달러, 2조 4천 달러 얘기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소박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게 애플은 오늘 또다시 사상체 효과를 또 그냥 가뿐하게 오늘 기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경제 활동이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재개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사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낙관론이 일면서 되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재개가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네, 경제 활동에 관련해서 이제 차트를 한 4-5개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모든 오늘 그림 4개 보여드릴 게 기준은 1월 초 시장입니다. 1월 초가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냐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듯이 미국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구글 지도 아니면 애플 지도를 쓰는 거거든요. 특히 애플 지도는 우리나라는 달리 내비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구글 맵과 더불어서 딱 본 겁니다. 지도 검색할 때 애플을 쓰는데 그걸 갖고 하는 사람들이 100% 이상 회복한 것이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100% 이상 늘어난 거 되겠고요. 특히 하나가 더 많이 늘어난 거가 드라이빙입니다.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대중교통은 안 타는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제일 아래거든요. 대중교통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건너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배나 이런 걸 시버스라고 표현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타고 힘들더라도 걸어가거나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로 직접 운전하는 거죠. 혼자 가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스토랑 예약입니다. 레스토랑 예약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관련주가 뭐 있기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마이너스 한 70% 겁니다. 오픈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딱 나오거든요. 오픈 테이블 여러분 한번 부킹홀딩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 예약할 수 있는 게 오픈 테이블인데 이게 아직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일부 주가 아직 다이닝이 아직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먹는 것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조금 멈칫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복되겠지만 그런 거 보셔야 되겠고요. 이 포멀한 레스토랑은 그렇지만 패스트푸드 같이 뭐 아까 타코벨이나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조금 더 늘려서 뭐 2만 5천 명에서 3만 네. 명까지도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스트푸드의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회복세가 일고 그다음에 포멀한 레스토랑이 이제 조금 더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이 되겠고 치폴레나 이런 것들 순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인데 이건 오픈 테이블이 예약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약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포멀한 것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항공주인데 항공 여행인데요. 항공주가 많이 반등했지만 7월 달에 55%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올라왔는데요. 딱 보시면 아직 마이너스 8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만 갖고도 주가는 지금
3분의 1, 4분의 1까지 회복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흥미로운 것이 주택 구매인데요. 주택 구매는 이제 100%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주택 구매가 있는데 주택 구매가 이렇게 활발해진 것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10년 전에는 이거 살 여유가 없어요. 다 끝났고 모든 사람이 30몇 % 기업이 아파트 주택이 파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집을 사겠는데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캠핑카를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걸 사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랑은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거 되겠고요. 당연히 관련주는 진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보면 직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진로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이제 부동산 하는 그런 소개해 주는 건데 그 사이트 뭐 주가가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이 시장과 정확히 매치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방송은 이제 대부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서 했는데 미국은 CNN이 됐건 블룸버그가 됐건 대부분이 웬만한 기업들이 집에서 하는 앵커들이 많았는데 아마 조만간 뉴욕에 있는 기업 조만간이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CNN이라는 데 보면 앵커들이나 할 때 보면 마지막 날이 See you soon이란 말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곧 다들 이제 스튜디오에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활동의 재개의 어떤 시그널로 시청자들이 딱 느끼는 거죠. 다 정상적이 되네. 그런 것이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이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시각들도 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반성문을 쓰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유명한 이제 헤지펀드 하나도 이번에 40%가 받아겠는데 자신의 수익은 뭐 5%밖에 안 됐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 연준이나 이런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폄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사비나 서브마리안이랑 엄청 유명한 또 여성 투자 전략 리서치 헤드가 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리서치 헤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당히 안 좋게 보던 거 있어야 되겠고요. 목표 지수가 이번에 올리긴 올렸지만 여태 2,600이었거든요. 네, 이거 오늘 2,9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2,900도 분명히 지금보다 아래는 아래지만 상당히 올려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연준의 역할 그리고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의 기대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자기네가 약간 폄하했었다라는 시기에서 반성문을 좀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상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입니다. 톰리는 제가 아주 딱 그날 기억하는데요. 3월 말에 3월 23일 정말 어려울 시기인데 이 3월 이 친구가 해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4월 말 한 달 후에 2,800일 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2,300 막 떨어질 때거든요. 그때 이유가 코로나19의 확진수, 사망자 수가 피크를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피크는 아직 덜 쳤지만 2,700, 800 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핫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어떠냐. 그랬더니 올해 연말에 3,400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연말에 3,450으로 50포인트 정도 약간 올려놨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락을 했던 것이 소위 제일 많이 떨어진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게 보면 영어로 보면 에피센터라는 얘기하거든요. 에피센터란 게 그 지진 같은 데 보면 진앙지 같은 걸 에피센터라고 그러지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에피센터인 건데요. 에피센터 스탁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유통주, 항공주, 뭐 해운주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걸 사라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지금도 계속 그걸 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뭐 백화점, 호텔, 리조트, 항공, 유통, 지방은행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60% 올라갈 거랍니다. 지금부터. 근데 60% 올라가 봤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멀었거든요. 65 올라갔자 고점 대비는 한 30% 아래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올랐지만 바닥에서 보면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쭉 날아오르고 있는 미국 주식의 분위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